최근 일본 우익 세력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일본은 손해만 봤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이 펼쳐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에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가 진행되었고 관련 일본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우익 세력들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혹은 개의치 않는 듯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결국 7일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성향 매체인 니케이 신문이 사실을 인정하며 일본 정부의 선택을 비판하는 보도를 전해 일본 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7일 니케이 신문은 종합 5면의 톱뉴스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1년 반의 시간이 지났다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출 규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본 경제에는 수출 타격만을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규제를 시행한 이후 한국의 반도체 관련 소재의 자체 생산이 정착하기 시작한 반면 일본에서 수입하던 소재는 2019년보다 75% 감소하면서 일본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니케이 신문은 수출 규제와 같은 강경책이 발단이 되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을 위한 관련 소재 전체에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일본 기업에 의존해오던 핵심 소재들에 대한 자체 생산 체제를 빠르게 갖춰가고 있으며 대체 수입국을 찾아내면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신문은 한국무역협회의 통계를 인용해 일본으로부터의 반도체 소재 수입량은 2019년 6월 3026톤에서 8월에는 아예 없어지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수입이 재개되면서 793톤까지 수입량을 회복했으나 이후에는 침체기를 겪으며 2020년 월 평균 400톤 정도에 그쳤다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의 소재를 대체한 것은 한국 반도체 소재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한 솔브레인을 비롯해 SK머티리얼즈 등도 일본 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개발도 본격화하게 되었는데요. 타격은 고스란히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 화학공업 등의 일본 불화수소 제조업체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두 회사는 연간 60억엔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텔라케미파는 2019년 회계연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불화수소 출하량이 26%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마지막으로 일본에선 새로운 내각이 탄생하고 4개월이 지나 코로나 대응 등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는 과거의 일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첨단 소재와 장치의 국산화 움직임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신문의 진단처럼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탈일본 및 국산화에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2조 2천억 원의 예산이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비 보조에 배정되기도 했는데요. 첨단 개발 지역 등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면서 미국 듀퐁이 신공장 건설을 결정하는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반도체 매출이 작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는 전체 성장률을 웃도는 호황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며 한국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역시 디램과 낸드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7일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IC 인사이츠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가 정의한 33개의 제품 가운데 디램과 낸드 플래시, 차량용 반도체 매출은 나란히 18%, 17%, 16% 늘어 성장률 1위에서 3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IC 인사이츠가 예상한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률 12%보다 4%에서 6%포인트 더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은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를 뜻하는데요.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가전과 IT 부품, 서버 수요의 로봇, 자동차 등의 수요가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전문가는 반도체 가격은 수요 확대에 기반한 상승세가 뚜렷하며 올해 중 2018년 역사적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고 반도체 사이클을 감안할 때 최소한 2022년까지 사이클 상승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 반도체 수출은 87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수출 규제 이후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소재와 부품 장비 자립화에 집중하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고 반도체 수출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부장 자립화까지 성공해낸 한국 반도체의 활약이 앞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